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다. 오늘도 몹시 후회하고 있다. 토트넘이 리버풀의 3대6 완패를 거두었지만 손흥민에 대한 현지 평가만큼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 축구계에서 철저한 분석가로 엄청난 명성을 가진 리버풀 위르겐 클롭 감독이 최근 ESPN에 출연해 손흥민에 대해 한 말이 큰 화제인데요.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쉽게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클롭 감독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선수들을 쉽게 칭찬하지 않는 철저한 축구 전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해 축구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클롭 감독은 ESPN에 출연해 토트넘은 홈에서 리버풀에 6대3, 그야말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손흥민만은 그 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88분 코너킥 골을 두고 이 득점은 푸스카스상의 기준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며 역대 최초로 2번 푸스카스상을 수상할 가능성을 가진 골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슈팅 궤적은 완벽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20일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맨유를 상대로 믿을 수 없는 득점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4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승리가 아닌 손흥민의 경이로운 역대급 골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골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어느 순간 맨유 쪽으로 넘어가고 있던 순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양팀 모두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의 발끝에 희망을 걸어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코너킥이 주어진다면 어떤 선수라도 공을 지키며 시간을 끌거나 짧은 패스를 통해 점수를 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공을 향해 강렬하게 달려가 오른발로 공을 강하게 감아차며 정확히 골문으로 향하는 슈팅을 날렸습니다. 기대 득점 값은 0.01, 즉 코너킥으로 직접 득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보여주는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의 슈팅 궤적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관중석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이 득점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현대축구에서 보기 드문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팎의 모든 이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과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특히 이 득점은 기술적 완성도와 경기 흐름을 읽는 손흥민의 천재적인 판단력을 증명해 보였는데요. 이 골은 단순히 승리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벌리전에서 70m를 질주하며 푸스카스상을 이미 수상한 손흥민은 이번 득점으로 또 한 번 푸스카스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골은 단순히 골을 넘어서 축구의 예술이라고 불릴 만한 장면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Have you scored from a corner directly before? Yeah, when I was probably 12. Okay. So when I was a very kid, so scored my first corner when I was very kid. But in a professional, probably it was my first goal. Yeah. Against Manchester United in the cup quarter-final, it must be a dream.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are in the semi-final, not about my goal. So yeah. And that game, as crazy as it gets, 3-0 up, 3-2, 4-3, 4-2, 4-3, it could have been anything, couldn't it? Yeah, obviously we should handle it, of course, better. But I think when we were 3-0 until 60 minutes, I think we completely dominated the game. We created so many chances, and we can't forget that we are playing Manchester United and top side. So which is that also we could also have a good lesson today. So the game is gone really tight, but I think the lads also handled it really well in a difficult circumstance. So yeah. I think very proud of the lads and very happy. It was a good test of character as well because the momentum shifted, wasn't it? When they scored 2 goals, it looked like they were going to get one back again to equalise. Yeah, obviously. Real character needed there. Yeah, I mea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at that time is togetherness, and we're showing real character, which is we didn't score in a difficult moment, score 4-2, and then it was just a little bit of release and. Obviously, I think, as I said before, I think it was a good lesson today, and we gotta. I think being together was very important. I think the togetherness today was showing even more, you know. So good lesson today. So we have to work together and move on together. 위르겐 클롭 감독은 손흥민의 이 득점에 대해 지금까지 푸스카스상을 받은 어떤 골들과 비교해도 이 완성도와 대담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푸스카스상을 한 번 수상하는 것도 대단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손흥민은 푸스카스상을 2번 수상한 최초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이번 골로 인해 축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감탄에 감탄을 이어가며 이 골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손흥민의 코너킥 득점은 단순히 우연으로 나왔거나 골키퍼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 뛰어난 관찰력,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손흥민은 공의 궤적, 골키퍼의 위치, 그리고 경기 흐름까지 계산해 완벽한 결정을 내렸다며 손흥민의 기술과 결단력을 치켜세웠습니다. 푸스카스상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손흥민은 2020년 벌리전 하프라인 솔로골로 이미 한 차례 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약 70m를 단독 드리블하며 상대 수비를 무력화했고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죠. 이번 코너킥 골은 그보다 더 높은 난이도와 드라마틱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 현지 매체들 역시 손흥민이 다시 한번 푸스카스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말하고 있는데요. 축구 역사상 푸스카스상을 2번 수상한 선수는 없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와 같은 축구 슈퍼스타들조차 이 상을 겨우 한 번 수상하거나 후보에 오르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손흥민이 이번 코너킥 득점으로 2번째 푸스카스상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급기야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게 실제로 인생 최대 실수가 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리버풀 소식을 다루는 매체 리버풀 에코는 클롭은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걸 내 인생 최대 실수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 인상적인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고 아르네 슬롯 감독의 리버풀이 토트넘을 두려워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손흥민이라고 보도할 정도였죠. 손흥민의 골은 축구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골이 기술적 난이도, 경기 상황,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임팩트를 모두 갖춘 완벽한 득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체력이 소진된 상황에서도 이런 플레이를 시도하고 성공시킨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그동안 좋지 않은 성적에 의기소침했던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득점에 열광하며 그를 향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2020년 손흥민의 솔로골도 경이로웠지만 이번 코너킥 골은 또 다른 차원의 플레이였다. 이 골은 내 인생에서 본 골 중에서 최고였어. 코너킥으로 바로 골 넣은 선수는 정말 몇 명 안 된다는 건 알지? 소니의 비현실적인 골에 충격을 받았어. 내가 봤던 최고의 코너킥. 손의 코너킥 골은 비현실적이야. 중력과 물리학을 무시한 소니만의 레전드 골. 최초로 푸스카스상 2번째 수상자가 될 소니 미리 축하를 보냅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놀라운 골이었어. 보는 사람들 모두 눈을 의심했을 거야. 프리킥 기회가 안 오니까 코너킥으로 직접 넣어버리네. 이 팀은 진짜 팬들을 미치게 만든다. 저게 무슨 골이야. 아무리 다시 돌려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라며 그의 놀라운 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 팬이 아닌 축구팬들조차 손흥민의 득점을 역대 푸스카스상 수상작들과 비교하며 그의 수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비현실적인 골을 넣는 순간 누구보다도 가장 놀랐던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극찬하며 그의 꾸준한 노력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선수다. 그의 노력과 창의성이 오늘 결과로 나타났다며 경기 후에도 남아 코너킥 연습을 하는 손흥민의 성실함을 극찬했습니다. 팀 동료들 또한 우리는 축구를 하면서도 코너킥은 득점용이 아니라고 농담하곤 했지만 손흥민은 이를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꿨다며 그의 특별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늘 그렇듯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손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플레이는 단순히 팀의 승리를 넘어서 축구계 전체에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부진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7골 7도움이라는 훌륭한 기록을 세우며 여전히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생골은 그가 지금까지 기록한 많은 득점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손꼽힐 만한 골이었죠. 그의 이번 코너킥 득점은 기술, 창의성, 대담함, 그리고 경기 결과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모두 갖춘 유럽 축구의 교과서적인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이번 코너킥 득점이 기술, 창의성, 대담함, 결정적인 영향력까지 유럽 축구 역사에 기록되는 한편 최근 한국 기업의 특이한 행보에 대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 처음은 해외명 경매 사이트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은 오랜 아픈 역사를 겪으며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역사 유물들을 빼앗겨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경매 사이트들을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가 지속되었고 누군가 나서서 막지 않는 이상 영원히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 유물들에는 조선시대 도자기를 비롯한 한국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많이 있었으며 낯선 국가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한복, 김치, 영토 등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겨대는 국가들 또한 즐비하기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한국의 유물을 되찾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선포했고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세계에 알려왔던 곳으로 한국전쟁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에게 맞선 적이 있으며 국가를 대신해 해외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는 등 여러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올해 중국인이 중국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고마운 국가라는 항미원조를 주장하자 중국은 절대 참전국이 될 수 없다라는 강경한 답변과 함께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한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16개 병력 지원국 관저에 코리아라는 이름만으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예우를 잊지 않는 한국 국가를 대신해 나선 한국 기업 등 여러 해외 언론에 보도되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들을 이어오며 한국 유물 되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실제 전문가와 검증을 마친 유물을 들여올 예정이며 6.25 전쟁 당시에 우표 등 희소성이 높은 유물을 이미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현재 생활고로 씻지 못하고 한 끼 식사조차 어려운 참전용사들에게 다방면의 지원을 하여 제2의 삶을 선사하고 그 범위는 어느새 머나먼 에티오피아까지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이 기업을 넘어 한국이란 국가까지 극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도 인프레시의 행보에 동참하며 여러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프레시는 얼마 전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란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후드티의 뒷면에는 대한민국을 지켜준 참전용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새겼으며 옆면의 태극기 포인트로 한국의 빛 또한 알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 착용하기 쉽게 디자인되어 많은 이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뜻깊은 건 해당 상품이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시를 통해 한국전쟁의 역사가 더욱 알려지며 한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유물 되찾기 프로젝트까지 정말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함께 동참하였으며 인프레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